이제 재밌는 마이크로폰 이제 3번과 4번 약간 좀 재미가 없었는데 마이크로폰 자주 했던 거예요. 모든 음향 그 기본 이론에 가면은 뭐 기초 이론 그런데 가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마이크로폰. 예, 흔히 마이크라고 하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랑 컨덴서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슈어 SM58, 57. 어저께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 농담 삼아서 SM58이랑 57이 입에 짝짝 달라붙는 거야 소리가. 그래서 어떤 게냐면은 이제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 그 농담 삼아 그게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딱 그거야. 그 마이크 이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우리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외국 팀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마이크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딱 그런 거야. 이게 아는 사람은 웃긴 건데, 우리 슈어 이거 외국이니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 슈어 SM58 이렇게 얘기하는 가지고 나는 그게 틀린지 모르고 SM58 OR 57 가만히 기억났다. 옛날에 그 외국인 아는 사람이랑 그 얘기를 했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멀뚱멀뚱 쳐다봐가지고 나도 멀뚱멀뚱 쳐다봤지. 발음이 후진가? SM 58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야. 58 SM 58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SM 5857을 이제 너무 쉬워 SM 58을 발음하다 보니까 미안해 우리끼리 하는 그 유머네 생각해보니까 어찌됐건 SM 58 많이 쓰고 이게 보통 다이나믹의 기준이죠. 그 58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뚜껑을 열면은 57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면 이게 57, 58 보통 악기에 많이 쓰기도 하고 이거는 그 보컬에 많이 쓰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약간 좀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57을 쓰기도 해. 왜냐면은 특성 자체가 약간 부드럽. 지금 이게 그 58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부드럽잖아요. 잘 봐봐. 이거 저번에 예전에 세미나 때 했던 건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크를 종류별로 8개를 쫙 깔아놓고 볼륨 일정하게 한 다음에 내가 지나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 거야. 그러면 마이크마다 소리가 다 틀리거든. 그 옛날에 세미나 할 때 그것도 했었는데 잘 봐봐요. 지금 그 EQ 그대로 하고 볼륨도 그대로 그러니까 껐다만 킬게요. 뮤트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볼륨은 똑같은데 소리가 약간 틀리죠. 약간 좀. 그러니까 그 강연이나 이제 할 때는 58 말고 이것도 퍽퍽이 나는구나. 이게 퍽퍽 소리 나는 거를 그 없애게 하려면은 잠깐만. 이게 그 바람 소리이기 때문에 앞에 팝필터가 필요해요. 이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팝필터인데 이게 지금 소리는 전달되는데 바람 소리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원래 57이 좋긴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58 쓰는 게 낫네. 58은 약간 부드러운 소리, 57은 약간 좀 맑은 소리. 참고적으로 오바마 옛날 그 대통령도 그 연설할 때 57 써. 이게 한 12, 3만 원짜리 마이크인데 거기 팝필터 넣어서 쓰더라고. 그 얘기 뭐냐? 지금도 이 마이크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지. 오바마도 쓴다니까. 대통령 몇 년 전에 지금도 잘 쓸 거라나? 다른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이거 쓴다니까. 그만큼 성능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어찌됐건 다이나믹 마이크 크게 그 얘기하잖아. 마이크 종류 하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다이나믹 마이크, 리본 마이크, 그 컨덴서 마이크. 이게 좀 더 나가면은 카본 마이크, 앞전 마이크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안 쓰니까 카본 마이크는 옛날에 에디슨이 만든 개발한 건데 탄소 석탄 카본 그걸로 해서 그 소리를 하는 마이크 옛날 마이크가 카본 마이크인데 지금은 안 쓰고 있고요. 쉽게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앞전 마이크는 지금도 쓰고 있는데 방식이 이제 앞전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건데 흔히 앞전 마이크를 크리스탈 마이크라고 돼. 안에 수정 크리스탈이 있어가지고 소리 압력을 듣고 그걸 소리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 어디 쓰냐면은 앞전 마이크는 방수용으로 내시경이나 이런 거 안에 물 속이었을 때 왜냐면 크리스탈이니까 물에 젖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그거 말고 이제 크게 쓰고 있는 게
기본 원리가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이나믹 마이크랑 그 리본 마이크랑 컨덴서 마이크가 있는데 다이나믹 마이크는 이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소리가 전달되는 거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 종이컵 있잖아요. 옛날에 그 그림을 못 그렸다. 종이컵 이렇게 있고 그림을 못 그리네. 그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 종이컵 있어가지고 거기다 실끈 한 다음에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은 얘기하는 게 어찌됐건 명료하지 않지만 전달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진동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컵에 진동판이 있는데 진동판에 예를 들어서 내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뭐 1kHz 뭐 1.2kHz가 뭐 1kHz가 약간 뭐 강도가 100 뭐 이거가 한 1.2kHz가 한 70 뭐 이런 식으로 내 소리 진동판이 울렸다 그러면은 순간 울리겠지. 그게 똑같이 진동이 돼가지고 여기에 똑같이 그게 진동이 되면서 그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로는. 이 끈이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전달을 못할 뿐인데 전기적으로 그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과천과학관에 가면 그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여기 전자기석이 있는 어떤 그 움직일 수 있는 거랑 이쪽으로 전기 신호를 연결해 가지고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신호를 이쪽으로 전달해서 이게 같이 그 크기만큼 왔다 갔다 하는 그 원리를 해놓은 전자기석으로 해놓은 그 장치가 있어요. 과천과학관 나중에 가게 된다면 아니면 내가 영상으로 준비는 했는데 여기 틀어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나중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게요. 그 장치가 있는데 딱 그 원리예요. 이만큼 울렸던 거를 사실 이 스피커도 그 콘 스피커 그 스피커 모듈이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얘기했던 것만큼 이 전달됐던 거를 똑같이 신호로 만들어서 증폭을 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계의 좋고 나쁨은 얼마나 내가 얘기했던 소리를 잘 그 재현을 하느냐 그 차이인 것뿐이지. 원리는 그런 얘기예요. 어쨌건 다시 돌아가서 다이나믹 마이크는 어떤 구조냐?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예로 그 진동판이 있고 안에 자석이 있어. 자석이 이제 코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리가 진동판에 전동이 돼서 얘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야. 그 코일이 있고 이 마이크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게 그 구리가 그 정전기 해봤잖아. 움직이면 자기장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 신호를 인식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이지법 하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 신호가 01, 01 보내면 반대에 가는 것처럼 얘가 밑으로 한번 왔다가 이만큼 왔다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갔다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거를 기억을 했다가 이 신호를 보내가지고 스피커에다가 너도 이만큼 움직여 라고 하는 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고도 진동판이 직접 움직이는 거야. 이게 다이나믹 방식이고 그 컨덴서 마이크 방식은 뭐냐면은 미세한 판이 있어.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그런 다음에 소리가 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그 전기장에 있을 때 뭐 소리가 왔을 때 그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판에 약간 좀 그 예를 들은 거야. 예를 그 공 같은 거에다가 손 이렇게 딱 하면 전기 이렇게 하다가 손 딱 하면 전기가 반응하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그 소리가 들어오는 것들을 얘가 그냥 반응을 느껴서 이 반응을 소리로 그 신호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컨덴서 방식인 거예요. 리본 마이크는 이 받는 게 이제 리본처럼 생긴 이런 판이 있어 가지고 이 판 그 약간 이렇게 생긴 판이 있는데 여기에 소리가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서 내보내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간 이해가 됐죠? 뭔가 모르겠지만 차이점 그 크게 생각할 건 뭐냐면은 다이나믹 마이크는 직접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 직접 힘이 들어가야 되고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 전기적인 자기장 판에 소리가 오는 거를 그냥 느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약간 이해가 되나? 핸드폰에 손이 약간 대면은 반응을 하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좋아요.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직접 펌프를 누른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돼. 펌프질하는 것처럼 다이나믹은 진짜 이게 눌렀다 커졌다 눌렀다 커졌다 하면은 소리가 나간다면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컨덴서 마이크는 요즘 아이폰 같은 건 터치 누르기만 압력도 누르기만 누르는 이제 힘의 세기 이것도 이제 감지를 하잖아요. 누르는 것으로 감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이나믹 마이크는 일단은 이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튼튼하게 만들어 놨다고 쳐요. 만들어 놨다고 치는 게 맞는 걸까 표현이? 어제가 특징이 뭐냐면은 다이나믹 마이크는 일단 튼튼해. 거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장점 단점 나오는데 공연하다가 이거 만약에 떨어뜨리면은 그냥 나 같은 경우에 떨어졌네. 에이씨 주워야지 이 생각이 드는데 컨덴서 마이크가 있어요. 이거 조심히 다뤄야 돼. 이건 떨어지면 끝장이야. 이건 만약에 떨어졌다, 가슴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만약에 실수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날로 그냥 수명을 다 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기기를 떠나서 저 판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충격에 판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수명을 끝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하면 이거 10개 있으면 이거 하나 사요. 예, 비싸요. 이게 가격을 얘기하긴 그렇고 아이폰 X 256기가랑 가격이 비쌀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새거 폰이라. 그럼 대충 이거의 가치가 느껴지겠죠? 여기서 내가 이제 항상 하는 신입 오면 항상 하는 얘기. 그러면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가요?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가요?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이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지. 이 마이크의 장점이 있고 이 마이크의 장점이 있는 것처럼 어디에 쓰느냐가 틀린 거죠. 이 마이크의 장점은 보컬 이런 거 할 때 좋아요. 예. 그리고 큰 악기에 좋아요. 근데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로 녹음은 많이 했는데 라이브 때 이 마이크는 안 써. 왜? 감도가 너무 예민하니까. 잘 봐봐. 우리가 페라리 승용차, 스포츠카랑 45인승 버스라고 생각합시다. 물론 45인승 버스도 가격으로 따지면 페라리랑 가격 비슷해요. 가격으로 따지면은 버스가 더 비싼 거 있어요. 볼보 이런 거는 되게 비싸. 근데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가격으로 따지면 똑같은데 라고 하면 어떤 게 좋냐? 페라리는 스포츠카는 빨리 달리고 뭐 이런 가속력이 좋다면은 버스 같은 경우는 많이 실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드럼 킥 같은 거 소리가 꽝꽝 나가는 거나 아니면은 북 같은 거 쿵쿵 치는 거 그런 거는 다이나믹을 해야지. 왜? 이거는 특징이 감도가 약하다는 게 약간 이거에 비해서 감도가 떨어지는데 감도가 약하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센 압력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센 압력이 들어오면 깨져버려요. 소리가 이게 깨진다는 게 아니라 소리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좋냐? 클래식 녹음 같은 거 할 때 예민한 소리, 예를 들어 바이올린 소리 할 때 잘 봐봐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잖아요. 지금 이 마이크는 특징이 떨어지면은 이만큼만 떨어지면 소리 안 들리죠. 이 마이크는 이렇게 해야지 좋은 마이크예요. 소리가 제대로 들어와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압력이 들어가는데 압력이 떨어져가지고 거리감이 생기면은 스피커로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컨덴서 마이크에 그러면은 해볼게요. 데이터 넣고 예. 멀리 있어도 소리가 잘 들어가죠. 이건 오히려 너무 가까이 들어오면 소리가 깨져버려요. 깨지잖아. 툭툭 그러잖아. 이거는 멀리서 소리가 잘 듣고 잘 봐봐.
볼펜 떠서 세밀한 소리는 전달이 잘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 큰 압력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어가면 얘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 조심해야 되니까 잠깐 이거 놓을게요. 다시. 그 어떤 목적에 따라 쓰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정리하면은 어쨌건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런 원리가 있다. 소리 압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큰 압력에 좋고 튼튼하다. 습기에 강해요. 이거는 따로 저기 보면 케이스가 따로 보관용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래 관리 잘해야 되지만 비 오는 날에도 이런 건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건조해서 다시 말리면 또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습기에 강하다, 충격에 강하다. 근데 감도는 약간 약하다. 저 감도가 좋은데 충격에 약하고 습기에 약하다. 뭐 이런 것들. 리본 마이크는 음질이 되게 좋은데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컨덴서랑 약간 틀린 느낌인데 사실은 그래서 리본 마이크는 거의 비싸고 만들기가 비싸다 보니까 리본 마이크는 거의 녹음실에서밖에 안 써요. 리본 마이크는 저도 사실은 써본 적은 별로 없어요.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써본 적은 별로 없어요. 예. 녹음실에서 본 적 있나? 리본 마이크? 예. 리본 마이크 녹음실에서 잘 안 쓰는 게 비싸고 관리하기 힘들어서. 예. 그런데 그 특유의 음질은 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예, 들어만 몇 번 보고 내가 써보지 않았다 보니까 내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근데 그 마이크 종류의 얘기를 할 때 크게는 다이나믹이랑 컨덴서 또 플러스하면 이제 리본 정도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쓰다 말한 건데 그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나 컨덴서 마이크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컨덴서는 아까 그 전 자기장을 흐른다고 전기를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팬텀 파워라는 게 필요해요. 그 나중에 믹싱 콘솔 보면은 팬텀 파워 아니면 플러스 48V 전기를 넣는 게 있어요. 그걸 넣어야지만 그 컨덴서 마이크가 작동을 해요. 근데 이게 그 나중에 케이블 할 때 또 할 얘기긴 한데 옛날에 시험 문제 그게 나왔어. 그 실기 시험 문제. 우리 그 XLR 그 케이블 있잖아요. XLR 케이블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1번, 2번, 3번 있어요. 그 꽂는 게 여기 안에 보면 나중에 보면 번호가 있어요. 안 되는데. 그 다이나믹 마이크 경우에는 여기서 그 1번 같은 경우는 쉴드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신호 접지 그 케이블을 보호하기도 하지만은 잡음을 제거하는 그 쉴드 접지 부분이고 2번이 플러스 3번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1번이 끊어져도 소리가 나와요. 잡음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팬텀 파워 전기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 전기는 이 1번을 통해서 흐르거든요. 쉴드를 통해서 전기를 그 콘덴서로 보내는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케이블이 있는데 실기 문제예요. 케이블에 선을 연결을 하는데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연결되어 있고 1번이 끊어진 케이블을 준 다음에 그때 시험 문제가 케이블이랑 테스터기였어요. 그래가지고 테스터기를 준 다음에 어쨌건 케이블도 이거 말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케이블들의 문제점이 그 케이블들의 그 연결선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기술하시오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정답은 그거야. 이 문제 정답은 그 1번 케이블이 단선이 됐기 때문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사용할 수 있지만 컨덴서 마이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가 정답인 거예요. 예. 그게 실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1번으로 전기가 흐른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옛날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컨덴서 마이크는 무조건 48V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 이거 처음에 이제 이걸 내가 왜 기억하냐면 내가 그 문제 틀렸거든.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 살면서 저는 48V 컨덴서 마이크밖에 써본 적이 없는데 그때 문제 이후로 알아보니까 컨덴서 마이크 중에 125V인가 쓰는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볼트가 48V가 아닌 다른 볼트를 쓰는 그 컨덴서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콘솔에는 48V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그 전기를 주는 장치를 따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녹음실에 그거 쓰는 경우 가끔 있는데
사실 우리는 48V밖에 못 만져봤잖아. 근데 그 문제에서는 컨덴서 마이크는 48V만 사용한다라고 뭐 됐을 때 나는 사용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그게 함정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여서 48V를 거의 주로 쓰는데 99% 48V인데 48V가 아닌 컨덴서 마이크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또 팁 중에 하나인데 그 요즘 나오는 그 신디나 다른 장비 중에 그 원래 악기나 신디 같은 경우는 55잭을 쓰잖아요. 그 TRS 잭을 TS TRS 잭을 쓰는데 TS 잭을 쓰지. 근데 가끔 가다가 그 마이크 그 XLR 입력하는 그 키보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이거는 아직 그런 일이 겪을 일 없겠지만 그 녹화 장비가 행사를 할 때 녹화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은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기를 우리 쪽 전기를 쓰기도 하는데 그쪽 외부 전기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녹음을 받기 위해서 그 녹음 소스를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녹음을 주기 위해 소리를 이렇게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소리가 보낸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전압이 이쪽이 더 세게 되면은 전류가 역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은 역류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전기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역류에서 만약에 전기가 들어가면은 이게 타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가끔 가다가 그게 이제 심리가 됐건 아니면 콘솔이 됐건 해서 역류를 대비해서 외부 장비랑 연결할 때는 항상 DI를 쓰자는 거죠. 그 다이렉트 박스. 약간 꼬여있지만 이거 다이렉트 박스를 쓰라는 얘기. 지금 이 다이렉트 박스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나중에 듣다 보면 알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봐서 이해를 못할 것 같긴 한데 얘기를 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게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가? 뭐 녹음 장비가 와가지고 녹화 장비가 와가지고 방송국에 왔는데 그게 뭔 얘기지? 근데 일단은 나중에 다시 듣다 보거나 살다 보면 알게 될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어요. 오케이. 또 재밌는 거 잠시만요. 지향성은 뭐냐면은 그 마이크가 지금 이거는 이제 이 마이크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예요. 단일 지향성이라는 마이크는 뭐냐면은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잘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이해됐죠? 이게 단일 지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가수든 단일 지향성을 쓰는 게 좋은 게 내가 노래를 할 때 이제 모니터 스피커를 듣잖아요. 지금 카메라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하울링이 나려나? 만약에 마이크가 이렇게 하면 하울링이 나는 거예요. 오, 예. 이렇게 방향으로 하울링이 나는데 이렇게 하면 하울링이 안 나요. 왜? 이쪽으로 소리가 들어와도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가수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 부르게 되면은 모니터 스피커가 나를 향해 있다 하더라도 하울링이 안 나는 거지. 나는 이렇게 나가는 소리만 들리니까. 물론 저음은 돌아갈 수가 있긴 한데 중고음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 저음은 들어가지. 저음은 들어간 이유가 저음이 타서 들어가는 거고. 그 고음은 잘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단일 지향성인 거고. 그래서 그 무대에서 마이크 처음 쓰는 애들이 가끔 가다가 이러고 가다가 이러고 다니는 거 가끔 가다가 그 우리 청소년 행사를 많이 하니까 마이크 처음 쓰는 MC들이 하다가 갑자기 누가 얘기하면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이크를 가지고 그 스피커로 가져가 버리는 거야. 예, 하울링이 나죠. 물론 하울링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전에 그 우리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하울링 안 나게 그 특정 포인트를 약간 좀 죽여놔요. 방법인데 그건 또 나중에 실습할 일이 있을 때 얘기를 해줄게요. 어쨌건 이건 단일 지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거 이제 컨덴서 마이크로 할게요. 컨덴서 마이크. 오케이.
좀 올라왔었구나. 예. 이 컨덴서 마이크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그 지향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일 지향성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일 지향성이고 무지향성은 뭐냐면은 자 봐봐요. 무지향성은 이건 검토인데 어느 방향을 이야기해도 소리가 들어가게. 그렇죠. 무지향성은 이렇게 해도 소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어느 방향을 해도 소리가 잘 들어가죠. 이건 이렇게 가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건 무지향성이다 보니까 다 들어가서 약간 감도가 세졌는데 그 단일지향성 다시 가볼까? 그 우리에게는 누구나 무지향성 마이크를 갖고 있어요. 무지향성 마이크 자기는 없다. 손 들어봐. 안 되네요. 자, 봐. 핸드폰 무지향성이죠. 핸드폰 생각해봐.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다 소리가 들어가죠. 그렇죠? 핸드폰이 무지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죠. 아, 무지향성 쉽구나. 예. 핸드폰이 무지향성이에요. 어쨌건 무지향성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해도 소리가 들어오는 게 무지향성. 그 다음 게 이제 양지향성. 이 양지향성이 돼요. 잘 봐봐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들어가죠. 소리 안 들어가죠. 근데 반대편 하면 소리가 들어가죠. 이쪽 안 들어가고 이 라인은 안 들어가는데 이쪽이랑 이쪽만 들어가죠. 이쪽은 안 들어가고. 예. 이 울리는 건 약간 저기 민감하다라고 얘기했죠. 다들 잘 들어가죠. 민감해서 이게 양지향성이에요. 양지향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이크를 쓸 때 이게 무슨 지향성이라고요? 단일 지향성이에요. 근데 단일 지향성인데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단일 지향성은 얘들이 어떤 원리는 뭐예요?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마이크 나중에 보세요. 57 보면은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거 캡을 띄우면은 구멍이 달려 있어요. 여기 공간이 있는데 단일 지향성 원리가 뭐냐면은 아까 위상 바꾼다는 거 얘기했죠. 그렇죠?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고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소리가 이렇게도 연결돼서 들어와요. 소리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소리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쪽으로 도는 소리랑 이 안에 있는 소리랑 상쇄시켜가지고 단일 지향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약간 헷갈리죠? 책이 있나? 단일 지향성. 114페이지. 설명을 내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앞에서 오는 소리랑 뒤에서 오는 소리랑 했을 때 일부를 상쇄시켜가지고 이쪽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100이라는 소리가 들어왔을 때 50을 깎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 50 정도를 단일 지향성하고 단일 지향 막아가지고 뒤로 들어오는 걸 막게 했어요. 그러니까 114페이지처럼 그림처럼. 근데 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힙합 하는 애들이 보면 마이크 이렇게 감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라고 했을 때 잘 봐봐요. 까놓고 봤을 때 여길 감싸면은 소리가 좀 더 커져요. 잘 봐봐요. 소리를 감싸면은 소리가 커졌어요, 안 커졌어요? 음질 떠나서 약간 커지죠. 이 얘기가 막아주는 게 상쇄되는 게 이 반대편을 막아주는 게 안 막히니까 그것까지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 처음에 애초에 계산됐을 때 다이나믹에 맞춰가지고 계산됐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 소리가 이상해지죠. 변곡이 돼. 그러니까 소리가 약간 명료도가 변해져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단일 지향성을 하는 이 부분을 막아주니까 이 마이크가 무지향성이 돼요. 잘 봐요. 소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막아버리면 소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잘 들어가죠.
띄면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막으니까 이 소리가 회전이 돼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막으면 이 마이크가 단일지원성 마이크에서 무지향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얘기 뭐냐? 모니터 스피커를 켜놨는데 애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하면서 막 너의 막 따라하지도 못하겠네. 하여간 그 아이들이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마이크를 감싸게 되면은 무지향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모니터 소리를 줄 수가 없어요. 상황상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안 돼. 모니터 소리를 주면 줄수록 하울링이 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래서 그 힙합하는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을 말고는 사실 뭔 말하는지 모르겠죠. 다 옆에서 자막 해줘야지 알잖아요. 소리가 틀려지니까 발음도 약간 좀 뭉개지는 것도 있고 물론 그 나름의 음악성에 대해서 뭐 비하하는거나 편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다고요. 무지향성으로 바뀌게 되면서 소리도 왜곡되고 하울링이 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그래서 진짜 그거를 하는 친구가 아니면은 뭐 무대 쪽에서는 만약에 마이크 이렇게 아니면 노래할 때 그냥 힙합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노래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데 있어요. 막 락 발라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말려줘요.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잡으라고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은 무지향성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감싸버리면은 모니터를 줄여줘야 돼요. 아니면 하울링 나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두시라는 거. 115페이지, 116페이지 보면은 슈퍼카우디오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건 단일 지향성인데 어떤 게 올리냐면은 좀 더 이게 지금 마이크나 스피커나 좀 각도가 있어요. 소리가 여기 그 부분이 있나 보는데 소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소리가 기준점에서 마이너스 6dB인가? 마이너스 6dB가 깎이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 각도가 있는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가면 소리가 줄죠. 예, 여기까지가 이 마이크의 각도인 거예요. 이 마이크 쓸 수 있는 각도. 근데 이 마이크 각도를 좁히면은 이 뒤에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고안해가지고 각도를 줄이면은 감도가 좋아져서 이게 길어져요. 좀 길어지게 돼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광일이 머리 위에 있는 마이크 길게 되어 있죠. 좀 긴 마이크. 흔히 샷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총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샷건 마이크인데 샷건 마이크를 할 때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게 영화 내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봄날은 간다. 옛날에 여자한테 차였을 때 많이 봤던 건데 맨날 봤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면서 맨날 봤던 건데 우리 만들어가 안 보겠지? 재미없어서 안 볼 거야. 우리 만들어가는. 약간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봄날은 간다 영화 본 사람? 그러면은 예능 같은 거 할 때 아니 드라마 같은 거 OTT 해가지고 마이크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털 달린 마이크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본 적은 있죠. 이게 붐 마이크라고 해요. 예, 그래서 녹음용 마이크. 이게 어떤 거냐면은 마이크가 안에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긴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초지향 마이크로 해가지고 방향을 맞춰서 딱 하면은 드라마나 이런 거 할 때 드라마 하는 사람들이 마이크 찰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을 향하면은 소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저 마이크를 언제 쓰는 걸 봤냐면은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라는 연극 알아요? 연극 알아요? 예, 그때 어떻게 썼냐면은 초창기에 이건 나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때 초창기에 수풀이 이렇게 있는 수풀에다가 마이크를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여러 개를 그렇게 해가지고 핀마이크 그때는 핀마이크 비쌀 때였으니까 지금처럼 핀마이크가 많이 없을 때 해놓으면은 지금도 그래요. 연극할 때 위에다가 저 마이크를 여러 대 달면은 소리가 약간 작았을 때 대사를 그렇게 잡음 없이 어느 정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 없이. 예. 특징은 특징은 다만 아까 얘기했던 각도가 좀 좁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향의 소리를 잡으려고 할 때 지음할 때 저 마이크 씁니다. 우리 같은 경우 저 마이크 쓴 이유는 가끔 가다가 노래를 너무 작게 부르시는 분이 있을 때 포인트만 잡아서 그분 목소리를 좀 확성하려고. 예. 지금 카메라는 안 잡히겠지만 양쪽 사이드는 좀 길이가 좀 짧죠.
짧은 거는 약간 전체 소리를 약간 받는 용으로 쓰고 그 가운데 있는 이거 샷건 마이크는 중간 포인트를 잡아서 약간 볼륨을 올려야 될 때 좀 쓰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아까 마이크 내가 그 얘기했잖아. 그 SM58이랑 57이랑 비교해서 소리가 약간 좀 틀리잖아요. 그게 117페이지. 각 마이크마다 그 마이크를 만들 때 그 주파수 딱 특성. 이게 뭐냐면은 58은 약간 중저음이 잘 전달되게 만들었고 57은 약간 고음이 전달 잘 되게 보면은 5-12를 보면은 그 고음이 약간 중간에 가다가 약간 높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등청강곡선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소리라도 고음이 좀 더 잘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이크마다 다 틀려요. 마이크 회사마다 다 틀리고 그 자기네 회사마다 특색 있게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마이크를 사게 되면은 이 표 있죠. 이 표가 항상 웬만한 마이크는 다 있어요. 그 상자 안에. 그래서 이 마이크를 이 표만 보고 이 마이크는 약간 중고음이 강하구나. 뭐 이거는 약간 저음이 강하네. 이걸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5-12페이지에 있는 마이크는 어디에 있을까? 그 5-12페이지는 저쪽에 지금 우리 보면은 그 카메라 위에 그 마이크 보여요 혹시? 카메라에 마이크 하나 달랑 달려 있는 거 있죠? 어두워서 안 보이나? 저게 측정용 마이크, 그러니까 보통 측정용 마이크, 그러니까 음다트성이 고르잖아요. 이건 나중에 여기 이제 소리를 체크할 때 모든 게 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어디 고음만 약간 틀리면은 내가 왜곡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잖아. 근데 평탄하기 때문에 여기 소리를 이제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스마트 기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분석할 때 그 쓰는 용으로 만든 게 이제 그 측정용 마이크예요. 비싼 건 되게 비싼데 저건 약간 중저가로 해가지고 싸요. 한 10몇만 원 되나? 어쨌건 저거는 나중에 또 스마트 프로그램을 하게 될 때, 스마트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측정용 프로그램. 예. 들어본 적 있죠. RTA 해가지고 막 그 그래프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 하게 될 때 할게요. 여기서는 뭐 거기까지 못 하니까. 감도는 아까 얘기했죠. 아까 그 컨덴서 마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감도는 이제 이 소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거. 순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잘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덜 받아들이냐. 컨덴서 마이크는 순간 그렇죠? 컨덴서 마이크가 그 순간 특성이 좀 좋죠. 왜냐면 민감하기 때문에. 예. 각 특징이에요, 그냥. 픽업 각도 아까 얘기했죠. 마이크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도 넘어가면은 그 소리가 3dB 감소됐구나. 네. 이거 근데 이건 마이크마다 약간 틀려요. 네, 틀리기 때문에 픽업 각도는 기본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가끔 스펙 얘기 하잖아요. 그 제품을 샀을 때 어떤 스펙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선배 엔지니어 분들도 말을 했던 건데 스펙을 완벽하게 믿지 말아요. 물론 약간 메이커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신뢰도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느끼는 거예요. 스펙은 이렇게 나왔는데 막상 써보니까 그 느낌이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스펙은 말 그대로 얘네들이 실험실에서 그냥 했던 거고 그걸 엔지니어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스펙은 좋아도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그 제품 뭐 핸드폰 어떤 거 보면은 어떤 그 모브 제품은 스펙은 엄청 좋잖아. 사람들은 아이폰을 쓰지. 왜? 아이폰은 스펙으로 따지면은 안 좋아. 막 그 배터리도 약하고 안 쓰는데 감성 이런 걸 떠나서 좋은 점이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 편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랑 비교해서 아이폰은 자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스펙을 너무 맹신하지 마라. 분석은 하더라도 스펙을 맹신하지 말고 써보고,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 되게 싸고 그런데 내가 써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썼을 때 마이크 중에 이건 왜 그 가격일까 싶은데 80만 원짜리 마이크가 있는 거야. 제나이저 거였나? 어디 건데 마이크였어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게 계산해보니까 80만 원짜리인 거야. 근데 소리를 들어보고 막상 내가 써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쓰기에 약간 좀 소리가 답답하거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안 쓰는 거예요.
그 헤드폰 중에 내가 지금 이쪽에 있는 헤드폰 그거 있어요. 뭐 그 유명한 스피커가 유명한 헤드폰이 있는데 나는 그걸 들었는데 나한테는 안 맞아. 그러면 안 쓰는 거야. 옛날에 내가 자주 쓰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그 우리나라 국내에 잘 안 들어왔던 어떤 헤드폰을 썼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걸 쓰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엔지니어는 분석은 하더라도 중요한 건 거예요. 분석은 하더라도 그 스펙을 맹신하지 말고 내 귀를 믿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괜찮고 좋으면 되는 거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이제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그 121페이지에 마이크 설치 방법 이런 게 있는데 다 떠나서 마이크를 운영을 할 때 원활하게 이건 행사 때예요. 이거 행사 때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야외에서 행사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여러분들이 이제 무대에서 마이크 전달이나 이런 것들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저쪽은 밴드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예요. 무대에서 무대 크루가 얼마나 이렇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깔끔해지고 안 깔끔해지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무대를 잘 못하게 되면은 무대가 약간 그 진행이 약간 좀 지저분해져요. 약간 딜레이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무대에서 마이크 전당에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하면은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을 해요. 마이크도 이건 경험인데 이제 우리 공연장 특징은 이제 무대 크루가 없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그 트러블이 생기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원활하지 않은 방법을 선택을 해. 그 대관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방송사고 음향사고 날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제가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 무대 전환이 굉장히 복잡해. 거기다가 마이크를 다 대겠대. 무대 크루를 써라. 무대 크루가 근데 자기네는 이제 그게 다 돈이니까 그걸 아끼기 위해서 그냥 자기들이 하겠다 했을 때 그래 좋습니다. 하십시오. 하는 건 좋은데 분명히 이제 방송사고 나게 되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집니다. 왜냐면 나는 리허설 때 다 알려주겠다. 근데 리허설 때 알려주면 다 자기가 하겠대. 하지만 이 공연을 처음 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공연을 할 때 마이크를 갖다 놓을 때 예를 들게요. 이제 마이크를 갖다 놔야 되는데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마이크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제대로 갖다 놔야 되는데 긴장해가지고 어두울 때 가니까 이거 막 나가버리는 거야. 이제 다음에 마이크 한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꺾어야 되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 나오나? 마이크 라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놔. 그러니까 분명히 공간이 있는데 잘 감아놨는데 안 감고 이게 뭐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공연할 때 되긴 되지.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됐는데 딱 봐도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보기 안 좋겠죠. 원래 따랐으면은 이렇게 해서 잘 감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진짜 좋은 공연과 잘된 공연과 안 된 공연을 따졌을 때 무대에서 얼마나 크루들이 잘 도와주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살 넘어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됐을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음향 쪽은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학력 이런 거 안 봐.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했듯이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 얘가 일 잘하냐 못하냐. 그리고 세 번째 요즘 이제 어저께도 음향 감독님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인성 얘기가 많이 나온 거야. 얘가 싸가지가 있냐 없냐. 이 얘기가 왜냐면은 이쪽 계열이 좁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 애들은 참 싸가지가 없어.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 다는 안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나면은 그쪽 업체를 이용을 안 하겠죠. 그런 거예요. 내가 저번에도 이제 이거는 뭐 녹화해도 되나? 나만의 다 사랑스러운 친구들이긴 한데 나만의 리스트가 있어요. 알바를 보내거나 누구를 소개시켜줄 리스트가. 근데 그게 애매모호한 건데 다 사랑은 하고 아끼곤 하지만
그러니까 인성을 떠나서 그 내가 아는 내가 이제 우리 동아리를 거쳐갔던 친구 중에 내가 봤을 때 얘를 실력을 떠나서 소개를 못 시켜줄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그 친구를 소개를 시켜주게 되면은 그건 내 이름이 먹칠을 하게 되니까 소개를 못 시켜주겠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격증은 이제 공부하면 따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싹싹한 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인 거죠. 성격이 물론 사람마다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감독님이랑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랑 안 맞아서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특히 이상하게 음향하다 보면은 네 가지가 없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소문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방 계속 그 얘기를 그런 거 조심을 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청소년들을 가르쳤을 때 그 얘기를 이제 저번에 한번 세미나 때 이 우리 동아리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은 감독님들이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그 어린 나이부터 교육을 시키면은 애들이 건방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한테 많이 얘기했던 게 그 청소년들을 가르쳤을 때 인성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거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 여기서 내가 도덕을 가르칠 수도 없고 다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이야기를 해요. 음료수나 이런 것들 그 콘솔 근처에서 먹지 말고 지켜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 중요해요. 약간 좀 이게 길어졌지만 어찌됐건 마이크 사용 중에 돌아왔는데 어찌됐건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과 무대에서 그 실력이 있는 크루가 있으면 사실 공연이 잘 진행돼요. 마이크 위치 잘 잡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음향을 한다면 잘 아는 것들, 음원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아까처럼 위치 제대로 잡고 리허설 많이 해봤잖아. 대경이는. 그랬을 때 조금씩 늘지. 처음 했던 것보다. 근데 네가 했을 때 보면은 처음 시작한 애들 아직 부족한 게 많지. 그치? 그랬을 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지. 마이크 위치 잘 잡아줘야 되는 거, 이동할 때. 그리고 그 얘기 나중에 하자. 객석에서 무대 뒤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애들이 많아. 아 참. 정신 사납게. 오케이. 123페이지 넘어갈게요. 녹음 방식은 굳이 여기서 더 길게는 안 할게요. 왜냐면은 저번에 저번 주에 코바 갔을 때 그 녹음 마이크 내가 얘기했잖아. NOS 방식, 여기 코인 시선트 방식, 바이노멀 방식, MS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직접 해봐야 되거든.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는 이것도 나중에 고민 중이야. 내가 이거 하면서 나중에 따로 딱 꼽아가지고 그 하루짜리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을 내가 지금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건 나중에 녹음해보고 녹음할 때 이렇게 녹음해보고 이렇게 녹음해보고 했을 때 차이점. 마이크를 이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랑의 서라운드 느낌이 어떻게 틀린지. 이건 나중에 시습 때 하기로 하고 이건 그냥 외워요. 예를 들어서 ORTF는 간격을 17cm로 하고 110으로 하고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시간을 들여서 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예, 여기까지.